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비방행위를 통해서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사기에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비방행위를 통해서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기의 정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난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죄 수익도 적고 범죄 기간도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팀장급이라든가 좀 주요 직책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 4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수뇌부가 중국에 있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질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피해 금액도 너무나 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포된 현금 전달책이라든가 아주 경미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약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경우라고 하면 수뇌부와 내통을 해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형량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해서 구속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알바 천국을 통해서 대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불법 일수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법에 가담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대출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생각해 봤을 때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또 그러면은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전송을 하고 신분증을 전송을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현금을 전달하는 이런 간단한 업무 수행을 통해서 건당 10만 원이라는 고소득,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누구든지 불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만약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보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보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연히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해 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건당 전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3건에서 30만 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건당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런 큰 손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기간, 그러니까 범죄 기간과 범죄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또 양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